네, 됐습니다. 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 392일차 이어 말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준비된 손님, 준비된 사회자, 준비된 관객, 그죠? 어? 스텝? 아, 스텝. 네, 오늘은 카메라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네, 이어 말하기 책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만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루카님을, 네, 초대한 이유도, 네, 이어 말하기 책을 너무 열심히 이렇게, 네, 보고 계셔서, 네, 모범, 독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게, 네, 이어 말하기 책을 울리네요. 아, 예. 낭독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녹색당에 이제 서울시당, 예, 저희는 서울 녹색당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거기 사무처에서 일하기 전에는 영화와 문화예술 쪽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삼성 반도체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세월호 포함해서 어떤 의제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가 결국 연결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재미는 있지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스텝이 스피커를 약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 말하기 판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스피커 약간 이렇게 방향을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을 살짝 틀거나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곳에서 벌써 392일 동안 농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저희가 왜 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긴 하지만 혹여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농성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 하게 된 이유는 반올림과 삼성이 삼성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해결할까라고 대화장에 앉았다가 삼성이 제멋대로 보상을 하고 제멋대로 사과를 하더니 이 문제 직업병 문제 해결이라고 자기 멋대로 네, 종결을 선언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건 아니다. 네,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받아야 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보상도 받아야 되고 배제 없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 멋대로 이거 돈 얼마 주면서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마라. 다시는 문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입막음용 네, 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1년이 넘도록 삼성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아주 아나무인 상태입니다. 네, 왜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스텝 준비된 스텝. 전화가 왔다가 제가 눌러버렸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역시 잘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저희가 농성을 네, 적은 스텝으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스텝 아니셨거든요. 갑자기 스텝이 되셨죠. 네, 누구세요? 아, 저요? 네. 저요? 네. 아, 저는 올해 이제 공인노무사가 됐고요. 그렇죠. 이제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여기 반올림을 알게 돼서 이제 연대를 계속 하게 된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녹색당 당원입니다. 아,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는 다 말이 들어갔겠지만, 네, 그냥 노무사로 저희하고 관심 있어서 오시다가 보니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킴이로 하시다가 지금 오늘은 스텝으로 이 직전까지 이 안에서 주무시고 과자 먹고 커피 타고 혼자서 청소하시고 네, 그렇게 결합해 주시는 분이 저희가 1년 전보다 정말 많아지셔서 그래서 이 농성장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세월호 동혁이 부모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처음에 딱 강남역 나오자마자 웬 이런 정말 있지도 않을 것이 무슨 비닐뭉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선 때 저는 지금은 운영위원장이 아니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운영위원장이시던 하승수 선생님 후보 선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말은 항상 여기 강남역에 와서 형당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때마다 여기를 최대한 들리고 갔었거든요. 아무도 안 계시든 뭐 어쨌든 들리고 갔는데 그때마다 참 이 공간이 참 솔직히 이 공간과 이질적이지만 한국 사회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책 같은 거를 받거나 제가 사거나 하면 항상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꼭 써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승리할 거라 믿는 그 싸움이기에라고 써놨어요. 이 싸움도 저는 사실 진작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실 지금 시국이 참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저희가 진짜 정말 권영원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활동가들이 시간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진짜 활동가들이 정말 너무 참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데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살기 좋은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버티면서 정말 준비들을 다 해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에 아마 이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시절이 하수상해서 저희가 뒤에 본래 얼마 전에는 백남기 농민의 또 이렇게 추모하시는 또 서명판도 받기도 하고 추모의 공간도 마련해 놨는데 지금은 뒤에 보세요. 박근혜는 퇴진하라가 저희 뒤에 붙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이 이런 뭔가 사회 문제를 말을 하는 공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 비선 실세의 뒤에는 재벌이 있고 그 재벌의 가장 랭킹 1위는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 직업병 문제가 시작된 지는 벌써 9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켜켜이 그냥 쌓아오고 은폐해오고 그냥 나몰라라 하던 그 문제가 여전히 이제 이까지 쌓아 있다가 또 빵 터지면서 삼성이라는 것도 또 이름이 또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보면요. 그 최순실 마스크도 있고, 그쵸? 가면도 있고. 저희가 왜 최순실 가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재용 가면도 당연히 있고, 박근혜 가면도 있습니다. 알았으면 미리 좀 쓸 걸 그랬네, 제가. 요 뒤에,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이재용이 등기이사로 선임이 된다고 해서, 이사된다고 해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3대 세습을 완료시키는 등기이사로 선임이 될 때 저희가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정하는 최순실, 그 최순실에게 말과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이재용,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치 않지만 마스크, 이렇게 가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쓰려고요. 거리에서. 네. 좋습니다. 여기 오실 때마다 모두 다 그거 한 번씩 쓰시고 한번 인증샷이라도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반올림 농성장이 이게 관광 명소로. 네,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막 얘기할 때 청와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치기도 하고, 그쵸? 그 얘기 나오죠? 네, 많이 하고, 어젠가요? 그 대학생분이 서울시내 모든 대학교가 6개 지역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 다 훑을 수 있다. 사실 저는 물론 참고로 저희 당 사무실이 청와대 바로 거의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청와대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에 경복궁역 쪽에 있는데 저희는 출근하면 알거든요. 오늘 경찰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뭔 일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데 요즘 매연 속에 살고 있죠, 저희는. 그런데 결국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결국 일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이런 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농성장도 의미가 있고, 사실 이 책도 이 땡땡책 협동조합에서 이제 그 소책자 프로젝트로 올해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책이 나왔고, 사실 가격도 품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잖아요. 5,000원. 여러분 5,000원. 많이 구입해주세요. 5,000원. 네. 몇 권 안 남았어요. 그래요? 네. 홍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떡해요? 재판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만 이렇게 저희가 이어말하기 1년 동안 진행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제 한정으로 남은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사셨군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루카님이 페이스북으로 이 얘기를 계속 올리셨어요. 읽으실 때마다 어떤 부분이 되게 어떤 부분이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읽어봐드릴까요? 네네네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이 하승우 선생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예, 땡땡 책 이제 계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하승우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이 책을 저희 사무처 활동가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책을 홍보를 사실 이 책을 홍보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문제를, 사안을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이셨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요거를 한 섹션씩 읽어서 좀, 발제해서, 근데 또 너무 다 올리면 책을 안 사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 이렇게 잘 팔릴 줄 제가 모르고. 많이 팔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그래서 한 섹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제 느낌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구들, 나누고 싶은 문구들 이렇게 올렸었는데, 꼽은 것 중에서 일단 저는 제가 녹색당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승우 선생님이 쓰신 부분인데 제가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201페이지네요. 예, 201페이지. 저는 원래 문화예술 쪽, 원래 처음에 20대 시절에는 주로 공연이랑 영화제 쪽에 일을 했었고, 지금 30살 넘어가면서 좀 늦게나마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영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 일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반올림 포함해서 사회 문제들 관련해서 좀 다큐멘터리도 좋지만 극영화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약속 같은 그런 제보자나 이런 유의 영화를 만드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예, 그게 꿈이었고, 이제 영화를 한참 만드는 일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또 저한테는 좀 남달랐던 게, 저는 아마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40대 이상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95년도에 제가 대구가 원래 집인데, 대구에서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라는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가 저희 동네였고, 저는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친구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예,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고, 사실 저는 지하철을 이렇게 마음 놓고 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고,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상처가 좀 볼만 하니까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도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때 이제 그 사고 났던 사거리가 8개 학교가 있었던 곳이었고, 사고가 오전 7시 52분이었는지라 출근길 딱 통학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육상 선수가 꿈이었는데 다리를 다 잃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8월 달에 저희 영화인 모임이 제일 먼저 광화문 농성장에 들어갔고, 그 활동을 하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때 농성장 지키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은 사실 그냥 저 인간들 원래 저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정치에 참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녹색당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사무처 활동가를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총선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몸이 그래도 괜찮을 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무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때 지금 제가 녹색당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던 내용하고 똑같은 좀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하승우 선생님의 문구인데, 자조적인 얘기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지옥불처럼 되었습니다. 조대한 선생님이 유인물을 돌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어느 한 분이 지나쳐가다가 돌아와서 받아가더군요. 그 한 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는 법은 떠나거나 여기에 있는 건데, 손잡는 마음이 혼자만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하나의 문턱을 넘어서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고 만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반올림 농성장이
녹색당이 여기 있는 이유도 사실 그 맥락하고 저는 이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영훈쌤처럼 이렇게 반올림에서 일하시는 이런 시민단체, 또 이제 저희 같은 정당, 사실 정당 활동가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안 쉽더라고요. 진짜 감중노동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원외정당이라 아직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좀 제한이 있어요, 솔직히. 예, 그게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야 돼, 이렇게 연대해야 될 것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녹색당 사무처 활동가 외에도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라고 그 밥통이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반올림에. 그때 아마 1주년 퍼포먼스 할 땐가? 예, 예, 예. 저는 그날 이제 다른 이제 당 일이 있어서 그때 못 왔는데 제가 거기도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일하면서 연대 현장을 항상 찾아가거든요, 그 밥차가. 그러면서도 현장마다 다 녹록치 않은데 또 현장마다 또 이렇게 연대를 서로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문구랑 너무 마음이 와닿았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녹색당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을 결국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성훈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책이기도 하지만 이 문구가 참 와닿아서 오늘 한 번은 꼭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녹색당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신지까지 설명을 자연스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재빨리 지하철로 들어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얘기를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앉으시길 너무 자연스럽게 앉으시길 누구신지 했더니 오늘 듣고 싶다고 이렇게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사서 가시고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줄 알았던 분들도 다 마음이 있으시고, 다만 삶에 이렇게 다 쫓겨서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손 내밀고 계셨다는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곳에서 삼성 직업부 문제 올바로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공감을 많이 얻고 있지 않나. 위험하게 손님을 아시세요? 여기 몇 명인지 아세요? 명순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네, 헤아려야 돼요. 네, 뭐 많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많아요. 네, 뒷면에 보시면 365일 중에 340명이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85명의 이야기만 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 담았으면 이만해졌겠죠.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이야기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이렇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어말하게 책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이왕 나온 김에 하자면, 오신 분들이 그냥 단순히 삼성, 노동자 문제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하성우 선생님처럼 활동하시는 녹색당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환경 얘기,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삼성에 화살이 딱 이렇게 손가락은 가리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그 뒤에는 어쩜 그렇게 삼성이 나올까요? 그죠. 정말 참 신기하게 용할 정도로 삼성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초기라서 지금 최순실의 이름이 거론되고, 박근혜 이름이 거론되고, 최순득의 이름이 거론되고, 정유라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결국은 그 뒤에, 근데 우리 스태프님 저 좀 받아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네. 저희가, 다른 말 해도 돼요? 저희가 너무 추웠잖아요. 그리고 농성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침낭을 이번 참에 세탁을 하는 바람에 정말 오늘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깨끗하게 세탁을 해놨거든요. 이제 침낭을.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럼요. 밤 지킴이 할 때, 저희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거 안 갖다 놔요. 이거 다 세탁된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삼성은 저희가 하루 이틀 하고, 이렇게 피해자들이시고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얼마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끄떡 없어요. 이번 일요일에 저희 여기 겨울 대비합니다.
예, 봤어요, 공지. 예, 그 꽃도 76개 꽃 나눠주신다고 저도 공유했어요, 페이스북에. 네네네. 예. 저희 꽃 분양하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꽃들이 그렇게 잘 자라던 꽃들 지금 좀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꽃들도 그렇고 지금 자연도 그렇고 이 나라를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오셔서 광고 갑자기 또 해도 돼요? 저도 하려고 했어요. 오전 11시랍니다. 11시 오시면 저도 꼭 분양받으러 올 거니까 저도 일부러 안 오시는 건 아니죠. 예. 오전 11시 오시면 됩니다. 오셨을 때 저희가 왜 이곳에서 또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지, 좀 분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희가 이제 경복궁역에 당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가 뭐 집회를 가거나 이러면 광화문 뭐 시청 이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만날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외국인들 뭐 어디 가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 얘기해요. 여기 꼭 가보라고 강남역 8번 출구 꼭 가보라고 제가 외국인들 그러면 거기 뭐 있냐요. 그래서 가면 한국의 현실을 니네가 볼 수 있다고. 거기에 천막이 하나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항상 설명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분 오셨어요, 실제. 네네.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보셨는데, 이곳이 왜 한국의 현실을 담았냐. 아니 9년 동안 삼성 핸드폰 만들던 노동자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삼성이 나몰라라면서 돈 500만 원 주면서 이 문제 덮자 이렇게 했던 삼성이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있는 것, 그게 그냥 우리 한국의 모습 아니냐. 약한 자들은 그냥 노동자로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 일을 해도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제대로 주지 않아도 그 끝. 그런데 정유라한테는 뭐라고 10억짜리 말을 사다 지금. 아유, 그러면서 얼마나 특혜를 받았겠어요. 그죠? 10억, 20억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받았을 거예요. 생명 76명의 생명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가 이곳에 이 뒤에 사진 하나 보이시죠? 다 영정 사진인 거예요. 아유,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셔서 한국의 현실 함께 분노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광고해도 돼요? 마구마구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 손님이 요즘에 손님은 그냥 사회자 같아요. 저희가 내일은요 이곳에서 촛불을 들 겁니다. 예, 웹자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어말하기가 없는 날에는 저희가 거리 광장에서 지금 박근혜 퇴진하라, 뭐 최순실의 문제 있다 구속해라, 그 뒤에 이재용 비자금 수사해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거리에 뛰쳐나가서 어디에 하숙기가 어려우니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 혹은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강남역 8번 출구에 오시면, 저녁 6시에 오시면 저희가 초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발언할 기회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저희의 얘기를 좀 세상에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안 그래도 등기이사 관련권 해가지고 저희 녹색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이제 드는 생각이, 오늘 저희 서울녹색당 회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시민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지 않는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총선 때도 저희는 그게 가장 중심 기조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삶의 정치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세월호 광장이 생기고 나서 이제 무슨 중요한 기자회견이를 웬만하면 정부종합청사가 아니라 세월호 광장에서 웬만하면 해요. 물론 이제 그 공간을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공간을 몰랐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세월호의 사연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그곳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 작업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올림 농성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까 뭐 대학생들이 강남역 뭐 몇 개 대학이 이쪽으로, 그럼 저는 행진하다가 여기에서 마무리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비선실세 뒤에는 삼성 있잖아요. 근데 이곳이야말로 마무리하기 딱 좋은 공간이라니까요. 딱 좋죠. 네, 강추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강추. 네, 저희 마이크 설치해 놓고 집회 신고 다 해놨으니까요.
네, 네.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아, 지금 집회 신고를 하려니까 다 집회가 차 있어요. 그래갖고 5일하고 10일 다 집회 신고가 힘들거든요.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추우에 핫팩도 드리고. 네. 네, 이제 광고는 그만해야겠네요. 민망해서. 그러면 이제 삼성이 답하라 또 혹시 하나 더 읽어주실 대목이 있나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월호 동혁이 부모님 얘긴데, 사실 아까 전에도 영은쌤이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이제 뭐 실제 피해자분들, 피해자 가족들도 있지만, 뭐 세월호 포함해서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뭐 분들까지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런 대구 상인도 가스 폭발 사고가 아니었으면 세월호 문제를 그냥 남의 얘기, 세월호 참사를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먼저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비슷한 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동혁이 부모님 얘기를 보면서 참 생각을 했는데, 동혁이 아버님 김영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느 때든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22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 받으면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거 사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세월호 이후 아이를 위해 내가 1000만 번 죽을 수 있다면 1000만 번 모두 그 선택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1000만 번 죽는다 해도 동혁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기에 나중에 동혁이를 만났을 때 해줄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해왔어.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어요. 계속 치면 언젠가 균열이 생기리라 믿어요. 이게 사실 이 문구가 세월호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황상기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랬고 결국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이제 반올림 활동들도 사실 이제 그런 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모아져서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번에 시국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어이가 없고 논리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 근데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너무 많고, 예, 그게 너무 사실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예, 특히 총선 때 이제 돌아다녀 보면 이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평소 때 비해서 이제 길에 나가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하소연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 뭐 사무실에 있어도 전화도 되는 게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 오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해줄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 그 올해 봄이 저한테는 20살 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봤던 한국 사회의 충격적인 사실 숨겨져 있었던 진실들을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진실들을 본 느낌이었고, 저한테는 성장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정말 많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간 모르고 그냥 바빠서 그냥 살았었는데, 이 나라가 이 꼴이란 말이야? 믿었던 박근혜 맞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실망감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망감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촛불 하나 드는 거, 그거 정말 큰일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농성당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냥 배지 하나 사서 그게 뭐가 큰 힘이 될까요? 하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배지 하나도 달고 다니시면서 이 서울 시내를 아니면 전국 곳곳을 돌아다녀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가방에 보면 배지들이 되게 많아. 반올림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올림 농성장에서 샀던 게 아니고 신촌에 있는 채화당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배지를 이제 판매를 대신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샀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혹여나 막 반올림 배지 보면은 막 이렇게 누르고 싶고 막 말 걸고 싶고 이렇게 배지 이렇게 누르고 싶고 막 반가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제가 그 부채를 득템하지 못한 게 그렇게 아쉽네요. 부채 드리겠습니다.
반올림 농성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농성하면서 반올림 굿즈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정말 예뻐요. 탐나요 진짜 굿즈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을 자꾸 벌려갖고 원래 안 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지금 하나 감춰놓은 게 있는데요. 근데 책이 많이 팔리셨으면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연말 대비 연말에 좀 팔 수 있는 걸로 하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원래 이제 스티커 방진복 소녀 해가지고 저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애플 이런 데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저 핸드폰에도 저렇게 투명하게 저것도 좀 붙이고 이런 거 이재용 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어로 요즘 저희 홍보관에서 나오시면요. 방진복 캐릭터에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온갖 언어로 된 홍보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외대만 시국선언을 9개국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10개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녹색당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90개국이 정도 있는 이제 글로벌 그린스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해외 녹색당 페이스북을 좀 많이 가보는 편이에요. 제가 홍보 담당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가 좀 풀어보려고 가보는데 그러다 패친된 분들 막 난 누군지 모르는데 패친 신청하고 그래요. 막 영어로 막 이름 돼 있는데 갖고 뭐 이따면 덥석 바닥에다 헬로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말 주고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백남기 어르신 이제 문화재 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막 해외 호주에서 막 이거 무슨 일이냐고 루카 설명 좀 해달라고 영어가 딸려갖고 결국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세계 녹색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 문제를 아시는 분은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올림에서 이렇게 영문 자료들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짧은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전송만 누르면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트도 영어로 잘 됐고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중국도 좀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즘 워낙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사 경복궁역에 있다 했잖아요. 봄이 되면 못 걸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점심시간에. 관광객분들이 너무 많고 세월호 농성장 그때 있을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결국 제가 하도 안 돼가지고 막판에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중국어를 따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할 시간 동안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 유인물 만들 수 있고요. 네, 중국 여기 활동가들이 오셔서 기사를 써주신 게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뉴스레터에 얹지를 않아서 그런데 네, 저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해야죠, 뭐.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동혁이 아버님의 이 글을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피해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녹아나지만 사실 일상을 같이 못한다는 게 사실 제일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큰 사고가 있었고 막 이런 아픔보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금 있는 강남역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퇴근하시고 약속 만나러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분들 관련된 책들 뭐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나 다시 보면 올 거예요 봐도 이게 다 결국 일상에서 오히려 무너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적으로. 저만 해도 그 친구들을 잃었던 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랑 항상 그냥 뭐 토요일 몇 시면 이 놀이터에 우리는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전화해도 나올 수가 없고 심지어 내가 얼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장례를 치를 때도 저희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희들은 공부해. 이거였고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부모님들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섭섭하다라고 막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섭섭했고 내 친구들이 떠난데 왜 우리는 장례를 갈 수 없고 월요일 오전 10시가 장례 단체 연결식이었는데 근데 저희는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안 빼주셨어요. 선생님들이든 부모님들이든.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볼 때도 그랬고 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면 밥 먹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참 그때 보면. 근데 그 또 하나의 약속 만들었던 그 제작진분들이 그 세월호 영화인 모임에서 또 활동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때 제작 현장이 어땠는지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거기 현장 분위기 되게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현장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단시간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받았던 거였고 적은 비용으로 다들 영화를 만드셨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일정도 굉장히 빠듯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어내야겠다. 영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이 오히려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디프리 가봤지만 정말 분위기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연락하시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를 통해서 자신들도 알게 되었다. 노동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감독님은 이 근처에서 또 영화 찍으시다가 또, 저희가 또 배우분 또 누구냐고 또 구경 간다고 또 하러 갔다 오고. 안 그래도 여기 온다고 이제 그 스틸 기사님 그 사진 찍어주시는 스틸 기사님하고 제일 친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저 여기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어말하게 한번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영화 현장이 사실 너무 빠듯하니까 너무 못 와보는 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 덕분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덕분에 삼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쇼이지만 사과 쇼를 했죠. 네, 그것도 되게 화났어요, 사실. 피해자들은 그 열리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그냥 자기가 유감이래요. 아니, 유감은 제3자가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자기가 당사자가 자기가 가해자인데 우리가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뭔 소리야. 근데 그런 걸 보면 막 풍선 던지고 물풍선 같은 거 막 던지고 싶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과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은 인류 기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태도 이런 거 봤을 때 삼류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근에 왜 갤럭시 노트 7 폭발했을 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빠르게 찬다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 삼성의 사과하는 방식 보면, 김무성이 콜트콜텍 분들한테 사과한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되게 이상한 코미디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마냥 웃을 수는 없는 거지만, 김무성은 그게 결국 자기가 되게 사과한 것처럼 되게 막 죄인인 듯냐. 죄인이죠. 근데 진심인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 김무성 사과할 때 딱 보면서 삼성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것이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나름의 자본 권력을 가진 이가 이 사과의 방법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기업 운영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훈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 정말 그냥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삼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삼성 덕분에 이 정도 잘 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원래 집이 대구, 본가가 대구라고 했잖아요. 대구가 또 삼성하고 떼놓을 수 없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만 해도 삼성은 굉장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하고 잘하는 기업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빠 동창분 중에 또 삼성 다니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이 기업이 자랑스럽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딱 알게 됐을 때 그 충격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영향은 사실 언론의 영향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반도체 삼성 관련해서 사실 다 그렇죠. 언론이 워낙 또 은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사실 이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현재 한국 사회의 의제들 자체가 단일 의제가 전 요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보면 단일 의제가 아니에요. 국정원이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탈핵 같은, 저희 이제 녹색당 아무래도 탈핵 이제 핵발전소를 없애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도 사실 되게 복합적인 문제였고, 근데 결국 얽혀 있는 건 정부, 대기업,
언론이에요. 이 세 가지는 안 들어간 요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삼성 직업병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 문제, 정부 문제, 그죠? 언론 문제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에 대해서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따끔한 한마디. 삼성이나 박근혜나 뭐 다 똑같은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 꺼져라, 막. 일단은 기업 윤리를, 본인들이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라는 거를 되게 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또 하나의 가족 막 이러면서 굉장히 참 나중에 그 슬로건을 이제 뒤늦게 이 문제를 알고 나서 그 슬로건이 너무 소름 끼친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한다. 이 첫 번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이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네, 김미선 선생님 이 분들 얘기 보면 결국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말 기업에 자기는 충성을 했는데 정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여기서 보냈는데 결국 얻은 건 나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네. 지금 시각을 잃으셨더라고요. 그런 글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라면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이고 노동자는 결국 수단이다. 돈만 주면 된다. 이 시각이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상해줬으면 됐지. 그리고 그게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끔은 진짜 정말 저 사람들 폭발시켜버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저희 서울녹색당 두 공동운영위원장님이 유엔 헤비타트라는 주거권 관련해서 이제 에콰도르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어제 이제 그거 다녀온 얘기를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근데 유엔 권리 관련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만 아시아권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엔에 개인이 소송을 할 수 있고 뭐 인권을 침해당했다거나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이랬을 때에 할 수 있는 권리 협약을 안 맺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결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의 얘기를 듣는 척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막아대는구나. 그거 보고서 참 소름 돋더라고요. 결국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요즘 들어서 물론 이제 제가 녹색당에서 일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너무 소름 돋도록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이야기가 계속 시민들의 힘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혹여 못하신 말이 있거나 제가 보통 아까 이제 삼성에 따끔한 말 부탁드린다라는 걸 마무리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반올림에 응원이 되는 말 이렇게로 마무리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네, 참 장황하게 재미없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닐까. 네, 사실 반올림 활동이나 이런 걸 워낙 일찍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는 또 영화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여기 오면 민폐될 것 같고 막 그때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그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내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걸 많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명도 받고 있으니까 서명도 함께 해주시고 저는 1주년 얼마 전 10월 7일 날 했던 그런 퍼포먼스도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녹색당에서도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반올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노동부뿐만 아니라 인권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총선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 녹색당에서 정당인 만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참 이 시국이 이래가지고 할 게 참 많아서 힘들긴 한데 결국 이걸 풀 수 있는 건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이 길 위에서 시민의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 날 거리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 수고하셨습니다.
예.